반갑습니다. 앞 시간까지 우리가 난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교과목인데요. 여러분들 어때요? 조금은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학기 초에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시간에 전공 과목처럼 깊이 있게 들어가는 과목으로 목적을 설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학기는 아니고 6주차 수업, 7주차 수업 받으면서 조금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너무 깊지 않게 교과목을 진행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얇게 학습 진행하고 있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부담 갖지 말고 이 교과목 교양이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요 벌써 7주차 강의를 마무리 짓고 이제 8주차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7주차 두 번째 강의는 교과목 강의가 아니라 중간고사와 또 여러분들 중간고사 끝나면 또 기말고사가 오는데 기말고사 전에 과제, 레포트가 있었죠. 네, 별도로 우리가 해야 되는 레포트가 있는데 그 레포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번 25분 시간은 그렇게 좀 제가 사용하고자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그래서 중간고사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이 시간에 같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설명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중간고사 잘 보시고 또 과제, 레포트도 다 제출하셔서 좋은 성적으로 이 교환 과목 점수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였잖아요. 상대평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친구와 친구를 다 겸해서 평가를 하는 거라서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등부터 꼴등까지 일렬로 나열해야 되는, 그래서 상대평가로 1에서 5등까지는 A뿔 주고 5에서 15등까지는 A 주고 이렇게 성적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로 잠시 바뀌었었는데 이번 학기도 절대평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열심히 해주면 열심히 한 만큼 충분한 점수가 돌아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레포트 하나하나까지도 꼭 챙기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댓글을 자주 확인은 못하지만 이렇게 지난 며칠 전에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올렸던 문자가 있나 살펴봤더니 교수님 제가 5주차에 과제를 미처 제출한 줄 알았는데 제출 못했다고 하시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과제를 기한 후 제출을 연장을 해드려요. 그러면 조금 아주 제출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나은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매 시간마다 간단하게 강의 잘 들었다라는 이렇게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남기는 글이 있잖아요. 그것을 작성하고 싶었는데 게으르거나 때로는 또 바빠서 또는 때로는 정말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에게 여러분들 사이트로 이렇게 알림 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그 주를 기한 후 제출로 연장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한 후 제출을 해주시면 안 한 것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 시간에는 중간고사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죠? 저도 마찬가지네요. 이게 좋아질 거라고 백신도 맞고 있어서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많이 가졌었는데 또 최근에는 오히려 전국
500명을 넘던 이제는 600명을 훌쩍 넘는 매일 그렇게 확진 판정을 받고 있고, 제주도도 이 영상을 찍는 어제와 오늘인가요? 봤더니 뭐 7명, 8명 이런 식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내심 걱정이 되어집니다. 이 과목은 영상으로만 다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러한 점을 반영을 해서 중간고사는 처음부터 그 LMS로 보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LMS로 이렇게 시험 결정한 것이 잘 됐다라고 싶을 정도로 최근에 제주도도 확진자들이 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괜찮지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나도 몰라,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마음으로 그 방역수칙 잘 지키고 마스크 잘 착용하면서 일상생활에 여러분들도 생활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조심조심하면서 이제는 생활해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좀 더 그래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 그러한 것 때문에 많이 진도 빠지고 힘도 없고, 그죠? 무기력하게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전화위복으로 잘 삼으셔서 학교에 매일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갔다 왔다 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좀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비대면 강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시간들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에너지가 넘치는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들을 잘 좋은 곳에, 또 긍정적인 곳에, 발전적인 것에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감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걱정이 없을 때, 내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그 미래의 나의 모습은 좀 더 성장해 있고 또 발전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이 남들과 똑같이 나도 무기력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자기 발전적인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뭔가 고민해보고 그런 노력들을 좀 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있죠? 최근 우리 제주도에 그러한 분들을 상담하기 위한 상담 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도.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나, 사회복지가 아니더라도 학생들도 이렇게 제주에 보면 복지 이웃마을이라고 쳐보시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힘든 일상 가족 상담이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담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복지 이웃마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또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분들은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잘 지혜롭게 잘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더 발전되는 나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하다못해 유튜버를 촬영하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그 과거의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당근마켓에서 카메라 하나 사놓고 마이크도 잘 안 되고 카메라 설정도 할 줄 몰라서 버벅댔던 그런 시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틈틈이 이렇게 모은 그런 어떤 돈으로 조금 장비도 좀 업그레이드 했어요. 하다못해 이게 뭐 TV 하나도 이제 75인치거든요. TV 하나도 이렇게 갖다 놓고 하니 예전보다는 편집하는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어서 훨씬 낫고요. 물론 이게 보는 여러분들한테 더 좋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화면이 밝으니까 제가 어둡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편집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화질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을 제 입장에서는 많이 안 해도 되니까 훨씬 저는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출강해서 강의를 할 때보다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이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1.5배 정도 늘어 더 활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갔다 왔다 하는 이런 시간들을 좀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영상 촬영을 통해서 나의 개발들을 좀 더 하고 있다라고 치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들을 다양한
공부라든지 경험 이러한 부분들에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코로나19가 나의 어떤 미래에 발목 잡는 그런 어떤 2020년, 2021년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좀 더 발전시킨 어떤 계기, 기회를 만드는 그런 2020년, 2021년이 되지 않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꼭 도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거 괜찮아요. 교수님 저는 상담할 사람도 없고요, 많이 힘들어요 라고 하면 제가 깊이 있는 상담은 정말 못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공대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싸가지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산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빠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이지 못해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상담 이런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메일이라든지 학교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담이 필요하시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미약하지만 또 돕도록 할게요. 너무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고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아까 복지 이웃마루도 얘기했죠? 복지 이웃마루가 뭐냐면요, 여기다가 복지 이웃마루 이렇게 치시면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뭐 요일이라든지 이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료로 상담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외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많이 어렵죠? 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좋아지지 않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더 타들어가고 착잡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으로서 주어진 그런 해야 할 거리가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시험인데요. 중간고사입니다. 중간고사. 여러분들 중간고사 안 봤으면 좋겠죠. 저도 안 보면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절대평가했다 보면 상대평가도 문제가 되지만 절대평가로 가면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 기준들을 이렇게 무작정 줄 수가 없잖아요. 또 대면에서 수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볼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시험을 좀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시험 일정 공지할게요. 4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안에 여러분들 응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접속을 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거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일일이 다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2시가 시험이다 라고 생각해서 2시에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안 되면 물론 3시까지만 여러분들이 접속하셔도 충분히 시험 볼 수가 있겠죠. 시험 범위는 어디냐면, 시험 범위는 1주차에서 7주차 강의 범위까지고요. 우리 교재로 하면 143쪽, 우리가 바로 앞 강의에서 들었던 어디예요? 143쪽까지 우리가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민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고, 시험 시간은 시험 기간 내에 시험 시작을 기준으로 해서 50분입니다. 여러분들이 2시에 시험을 보시면 2시 50분까지 여러분들의 시험 시간이고, 나는 2시 반에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시험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2시 반에 시험을 보시면 3시 20분까지 50분 동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분 동안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나갔다가 다시 접속하셔도 되는데, 나갔다가 접속을 해도 시간은 지나가기 때문에 나갔다가 빨리 들어와서 계속 연결해 시험 보시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 유형과 문항수를 보면요, 시험은 객관식 문항과 OX 퀴즈로 두 개 합쳐서 총 20문제입니다. 객관식 20문제, OX 20문제 아니고, 객관식 문제 뭐 예를 들어서 15문제, OX 문제 5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0문제를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않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시험 기간은 있으나 70% 범위까지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이때 시험을 못 보면
제 시험 기간에 볼 수 있는데 70% 범위까지 인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때 보시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득이 없어요. 왜냐면 시험이라는 것이 이게 시험 기간에 저희 2시에 시험을 봐요. 만약에 본다라고 쳐요. 교수님 인터넷 검색 가능합니까? 인터넷 가능해. 인터넷 검색하셔도 돼요. 시험 볼 때 모르면 인터넷 검색하셔도 된다. 교수님 인터넷 혹시 책 보고 해도 돼요? 책 보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다 구입하셨잖아요. 책 보고 하셔도 됩니다. 교수님이 지금 올려주신 그 유튜브에 동영상 어차피 있잖아요. 그 동영상, 유튜브 영상 보고 해도 돼요? 네, 보고 해도 됩니다. 큰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검색하셔도 되고, 책 보고 하셔도 되고, 유튜브 영상 참조하셔도 됩니다. 이거 막을 길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나 뭐는 안 된다? 친구들끼리 의논하거나 같이 보는 것은 안 된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의논하거나 같이 보는 것은 안 됩니다. 추후에라도 여러분들이 친구들끼리 같이 봤다라는 소문이 들리거나 의논했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그 학생은 무조건 F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친구들끼리 의논하거나 같이 보지 않으셔도 돼요. 왜? 인터넷 검색해도 되고 책 보고 해도 되고 유튜브 영상 보고 해도 되는데 괜히 친구들하고 같이 봤다가 여러분들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 얼굴 보세요. 사이 좋을 때는 친구지만 기분 나쁠 때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 이 친구 그때 시험 볼 때 누구랑 같이 봤어요 라고 들려오면 그 친구는 어쩔 수 없이 F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의논하거나 같이 보는 것은 불허한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학생들 간에 그런 문제는 같게 출제되느냐? 아닙니다. 제가요 문제를요 20문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수십 문제를 낼 거예요. 수십 문제를 내서 랜덤으로 학생들에게 문제가 나갈 겁니다. 랜덤으로 나가다 보니까 학생과 학생들 간의 시험지 자체가 100% 다 다릅니다. 물론 뭐 한두 문제 이렇게 같은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랜덤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문제 자체가 다르게 나갈 수가 있어요. 뭐 1번에 몇 번이니 이렇게 물어봤다가 큰 코 다칩니다. 문항수 시험지가 다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랜덤으로 나간다라는 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이유로 특정 학생이 불이익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부득이 시험 내용이 혹시나 변경된다면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뭐 시험 내용이 어떻게 변경된다라는 거죠? 혹시나 일정이나 이런 것이 혹시나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변경되진 않겠지만 변경된다 그러면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지가 되지 않으면 4월 19일 월요일 2시부터 4시 사이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포트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레포트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레포트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잘 들어서 레포트도 정해진 날짜에 제출하는데 지장 없도록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포트는요 총 3가지의 내용을 담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제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또는 이주 노동자,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북한 이탈주민 포함입니다. 이탈주민, 그 다음에 난민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제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이주 노동자, 북한 이탈주민, 난민 등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문제점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와 욕구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라는 것이죠. 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라고 하고 싶은데
과제 이거예요. 억지로 인터뷰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코로나19가 잠잠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인터뷰하지 마시고 욕구와 문제점을 어디다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각종 책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서 결혼, 이민자, 이주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 난민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문제점, 그러니까 이 문제점은 우리 제주에서 살아가기 위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갖고 있는 그런 문제와 욕구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찾으실 때 직접 인터뷰를 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찾았다 그러면 자료의 출처까지 같이 명시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더불어 자국의 문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한국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주 노동자, 베트남에서 온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자료를 찾았다 그러면 베트남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누어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베트남은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베트남은 여성이 가정을 먹여 살리는데 한국은 남성이 가정을 먹여 살린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을 오히려 차별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주 지역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이주 노동자 등의 욕구 및 문제점을 파악하세요. 파악하는데 안 그러면 못할 수가 있잖아요. 직접 인터뷰를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직접 인터뷰하는 게 가장 좋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인터뷰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못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책이나 이러한 자료를 찾아서 이주 노동자들의 욕구 및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또 그들의 나라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담으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 과제를 하면서 많은 과제 아니죠. 많은 분량 절대 아니죠. 아주 간단한 과제이긴 하지만 이 과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같이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함에 있어 어려움과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과제를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과제를 통해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 같이 기록하셔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료를 취합해서 PPT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셔도 되고, 또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듯이 강의 영상으로 제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절대 보지 않습니다. 과제라는 것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과제는 잘하는 것이 목적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과제에서는 잘하고 못하고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의를 다해서 과제를 제출하시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제출 방법 보면 과제 게시판을 하나를 제가 만들 겁니다. 이 과제만을 제출하기 위한 과제 게시판을 하나 만들 테니까 그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과제를 올려주시면 되고, 언제까지냐? 5월 29일 자정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날을 지나서 제출한 것은 이 내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제 제출 기한만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잘하든 못하든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됩니다. 분량은 PPT로 하게 되면 10페이지 내외이기 때문에 첫 페이지 표지 만들고 맨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하면 8페이지 정도 되겠죠? 근데 8페이지 다 안 채워도 돼요. 그래서 PPT 10페이지 내외이기 때문에 한 7, 8페이지에서 한 11, 2페이지 정도 써놔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과제를 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분량이 많거나 내용이 좋고 나쁘고를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영상으로 혹시 한다 그러면 영상은 한 5분 내에 분량으로 해주시고요. 영상으로 하게 된 경우에는 너무 고화질로 하게 되면 첨부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화소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 첨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레포트도 제출 기한 놓치지 않고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들 적어도 좋은 점수 받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건 충분히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같이 해주면 나중에 수업 받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할 때 하시는 게 훨씬 낫죠. 저도 재작년이었나? 전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 이렇게 한 5개, 네, 그때 당시 한 5개 대학 출강하면서 저도 학점 운행제로 1학기, 2학기 과목을 이수를 해서 자격증, 학위를 하나 취득한 게 있어요. 그만큼 저도 힘들지만 밤에 이렇게 영상 틀어서 잠잤죠. 솔직히 틀어서 잠잤는데 그래도 졸업은 시켜주더라. 학점 운행제는 점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은 요령을 피우면서지만 수업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영상을 틀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중간고사입니다. 중간고사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끝나니까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본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아직까지 팁을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화면에 비춰졌던 PPT 있죠. 그 PPT 내에서 거의 시험에 나오니까 PPT 위주로 영상 계속 이렇게 1주차부터 7주차까지 올렸던 그 PPT 위주로 발음도 잘 안 되네요. PPT 위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거의 문항 맞추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팁까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부담 없이 또 오픈북에다가 인터넷 검색에다가 영상 촬영까지 활용까지 다 가능하시니까 부담 없이 오늘 다음 주에 시험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